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세아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세아홀딩스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세아홀딩스가 최근에 1월달 들어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10만 원대부터 해서 한 달 동안 꾸준히 상승을 이어왔는데 13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온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 아무래도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 날짜로 26일 그래서 세부 내용이 좀 발표됐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 핵심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이에 대한 주가 향방이라든지 주가 분석을 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기업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저평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 우리 정부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1월 말에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해서 2월 달 오늘이죠. 2월 26일 날 세부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다. 그리고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이 26일이죠. 오늘 금융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1차 세미나를 열었다는 겁니다. 즉 세부안이 발표가 됐는데 뭐 해당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상장사가 최초 연 1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했고, 뭐 이제 뭐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배구조, 주가 등등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너희 회사가 이렇게 너희 회사가 스스로 좀 분석을 했을 때 현재 가치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평가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주요 내용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 수준을 함께 좀 발표해라.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라던가 거래소를 통해서 발표를 해라.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년 차부터는 전년도 계획과 이행 수준 이 부분도 함께 좀 공시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 5천억 이상의 종목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라. 그 다음에 26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체 의무화하겠다. 그 다음에 뭐 ETF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용들이 보면 기존에 예상하고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 평가되는 부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과 좀 반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좀 강제성 있는 공시가 아니라 자율 공표 형식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 이유가 일본의 어떤 부분들 좀 모방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대부분 저평가할 때 일본 정부가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저평가 기업들은 스스로 주주 가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거를 의무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주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기업들이라고 하면 상장 폐지까지 고려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주 가치에 노력을 하라라고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해당 이슈 때문에 정말 크게 일본 증시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모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도 일본의 의무화 부분이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좀 자율 공시, 기업이 스스로 하는 좀 이런 부분을 채택했다라는 거겠고, 가장 그러한 채택을 한 이유로는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그 법적 부담과 좀 반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주 환원책이라던가 뭐 효율화 방안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IR 자료라던가 좀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게재를 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좀 권고나 자율 형식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회사도 굉장히 좀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아무래도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이 좀 기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제 부분이라던가 배당 공시 관련된 부분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5월 달에 2차 세미나가 있거든요. 이때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업 스스로 좀 평가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 공시를 하도록 했다. 어, 이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인 일정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2차 세미나가 있고 6월 달이죠. 하반기가 넘어가는 시점에 6월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뭐 ETF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를 하나 더 살펴보게 되면 23일 날입니다. 이제 밸류업 1호 ETF가 27일 날 현재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 액티브 운용에서 발표를 하는 부분이고, 해당 이제 ETF를 시적으로 해서 뭐 2호, 3호 계속해서 쭉쭉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ROE 그 다음에 PBR이죠.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본다. ROE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꾸준히 상승을 하는지,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기업인지 자산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ROE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PBR 역시 0.2배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수혜주로 좀 얽힐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이런 상승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오늘 26일 날 세부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겠지만, 다시 한 번 더 5월 달에 세부안 발표와 ETF 관련해서 우리 세아홀딩스가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13만 원 정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세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동안 이 9만 원에서부터 이 13만 원대 사이, 여기 박스권 구간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좀 실적과 함께 좀 돌파가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13만 원대 1차 저항대 가격 잡아드리겠고,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지지선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무 관련해서 아무래도 홀딩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아래 밑에 자회사라든지 적정 주가 가치를 좀 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